엄마 제발. 이제 제가 갈 곳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순례라고 합니다. 어느덧 머리가 희끗해진 60대 후반의 평범한 할머니죠. 제 인생은 잔잔한 강물 같았습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한복집을 운영하며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고, 외동딸 미정이를 반듯하고 착하게 키워냈습니다. 그 딸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모습을 보며 그저 감사했습니다. 딸이 행복하다면 저 역시 행복하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평화롭고 고요했던 강물이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한 건 바로 제 사위, 김영준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눈에 씌었던 콩깍지가 벗겨지고 그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죠. 영준이는 처음부터 좀 마음에 걸리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번듯한 외모, 명문대 출신의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다고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눈빛이 번들거리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미묘한 어색함이 느껴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미정이가 너무 좋다고 하니 그저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구나 하고 넘겨버렸습니다. 사랑에 빠진 딸의 눈에는 영준이의 모든 것이 멋있게만 보였을 테니 어미 된 제가 어찌 그 앞길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을 때 제 무릎은 이미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요. 이 지독한 후회는 아직도 저를 밤마다 괴롭히고 있습니다. 결혼 초 미정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시집간 딸이 잘 사는 모습에 저도 드디어 마음을 놓았죠. 매일같이 전화가 와서 시시콜콜한 신혼 이야기를 제잘거리던 미정이 목소리는 제 삶의 활력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미정이의 얼굴에서 웃음이 점차 사라지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환했던 얼굴은 그늘지고 밝았던 눈빛은 어딘가 초조해 보였습니다. 이유를 물어도 그저 엄마, 요즘 제가 좀 피곤해서 그래요 하고 애써 얼버무리며 시선을 피하기 일쑤였죠. 딸의 눈빛에서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을 읽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영화 필름처럼 그때 보았던 미정이의 움츠러든 표정, 억지 웃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모습은 제 마음을 끊임없이 짓눌렀습니다. 급기야는 미정이의 전화 횟수마저 줄어들었습니다. 한참 만에 찾아온 딸은 제 앞에 앉아서도 불안한 듯 손톱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며칠을 제 옆에 붙어 있다가도 영준이에게서 전화가 오면 금세 표정이 굳어지며 눈치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옷깃 사이로 시퍼런 멍이 언뜻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니겠지. 설마 하지만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 선명한 멍 자국이었습니다. 놀라 물으니 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직감했죠. 불길한 예감은 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을까요? 사위 영준이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믿었던 사위가 아니, 사랑하는 딸의 남편이 그렇게 끔찍한 괴물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모든 것이 꿈이기를, 이 끔찍한 악몽에서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미정이를 더욱 자주 불렀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에 매일같이 전화를 걸고 어떻게든 딸의 곁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딸은 어딘가 초췌해 보였고 말수는 점점 줄어들었죠. 급기야는 제 한복집에 오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영준 씨가 자꾸 집에 오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엄마 얼굴 보러 오기도 힘들어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제 딸이 자신의 남편 때문에 친정 엄마의 얼굴도 마음대로 보지 못하게 되다니. 대체 그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때 저는 어렴풋이 짐작만 했을 뿐, 제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지옥이 제 딸을 한 발 한 발 집어삼키고 있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사실이
나중에 얼마나 큰 한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챕터 2 지옥의 문, 파국으로의 추락. 미정이가 친정집의 발길을 완전히 끊은 지 몇 달 후였습니다. 밤늦은 시각,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밤중에 울리는 다급하고도 낯선 전화 벨 소리에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딸 미정이의 알아들을 수 없는 흐느끼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 딸의 목소리는 너무나 처참했고 마치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처럼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몇 번이나 다그쳐 물었지만 딸은 겨우 숨만 몰아쉬며 비명 한 번을 더 지르더니 이내 뚝 하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불안감은 순식간에 저의 온몸을 휘감았고 제 머리는 순식간에 혼란과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은 할 수 없었죠.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잠옷 위에 외투만 걸친 채 무작정 딸의 집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한 걸음에 딸의 아파트 현관에 다다랐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리는 것은 영준이의 귀를 찢을 듯한 고성과 악 하는 미정이의 처절한 울음소리였습니다. 덜컹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허술하게 열렸습니다. 방문이 열리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거실은 온통 깨진 유리 조각과 엎질러진 음식물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그 한가운데 제 딸 미정이가 흐트러진 모습으로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쭈뼛서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났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셨어요? 남의 가정일에 함부로 끼어들지 마세요. 우리 부부 싸움이에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영준아! 내가 감히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폭력배 같은 놈아! 당신 딸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죠. 내가 밤낮 없이 돈 벌어다 주는데 인연이 감히 끄집어내 확 죽여버릴까 보다. 영준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맺힌 눈으로 미정이를 향해 계속 발길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소리 지르며 말리자 저에게까지 거친 손찌검을 하려 들더군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 딸을 이 악마 같은 놈에게서 당장 구출해내야 한다. 지금 당장.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2에 신고했고 몇 분 뒤 경찰이 도착해서야 겨우 만신창이가 된 미정이를 영준이에게서 떼어내 데리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온몸에 상처와 멍이 가득한 딸의 모습에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원으로 미정이를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면서 저는 딸에게 애원하듯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미정이를 망가뜨렸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제발 말해달라고 빌었죠. 영준이가 결혼 후 멀쩡한 회사를 그만두고 불법 도박에 손을 대어 헤어날 수 없는 빚더미에 앉았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미정이에게 생활비를 벌어오라고 종용하며 매일같이 폭력을 일삼았고 급기야는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집 문서까지 빼앗아 담보로 사채를 끌었었다는 사실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게다가 영준이가 저 몰래 허황된 사업을 한다며 접근해 제 작은 한복집에서 어렵게 모아둔 목돈까지 뜯어갔다는 사실에 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사위가 아니라 제가 키워낸 딸을 철저히 유린하고 파멸시킨 악마였습니다. 제 가슴이 분노와 통증으로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영준이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미정이에게 유흥업소에서 일하라고 강요하며 급기야는 성매매까지 직접 주선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정이는 자신의 몸을 팔아 영준이의 끝없는 도박 빚을 갚아야 했다고 그 지옥 같은 경험을 이야기하며 오열했습니다.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끔찍하고
반인륜적인 일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고귀하게 키워낸 딸에게 어떻게 이런 파렴치하고 더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했습니다. 딸의 고통, 그 깊이를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었지만 마치 제 살점이 뜯겨나가는 것처럼 그 아픔이 저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챕터 3 추락하는 행복, 복수의 서막. 만신창이가 된 미정이는 더 이상 영준이와의 결혼 생활을 단 한순간도 견딜 수 없다고 절규하며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딸의 피 맺힌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모든 법적 절차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고 미정이가 다시 온전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영준이는 그렇게 쉽게 미정이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그는 끈질기게 미정이를 찾아와 괴롭혔고 폭력적인 협박과 끝없는 금전 요구를 일삼았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저희 모녀를 따라다니며 시도 때도 없이 들쑤시고 괴롭혔죠. 제 마음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 지독한 그림자는 이제 제 어린 손녀에게까지 뻗쳤습니다. 가장 큰 악몽이 시작된 겁니다. 미정이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였습니다. 잠깐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비운 찰나 영준이가 우리 예쁜 손녀를 납치해 그대로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공포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영준이와 손녀를 찾아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밤낮 없이 거리를 헤매고 모든 인맥을 동원해 아이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제발 우리 손녀만은 무사해야 한다고 그렇게 애원하며 기도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눈물과 걱정으로 지새우던 끝에 경찰의 끈질긴 수색 끝에 영준이는 허름한 모텔에서 손녀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기진맥진하여 달려가 보니 제 작은 손녀는 영준이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인해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아이의 뺨에 난 퍼런 멍 자국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할 것이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차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영준이가 어린 손녀를 이용해 더 큰 사기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손녀를 납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녀를 인질로 삼아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나아가 성매매까지 시키려 했다는 사실을 경찰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악마 같은 인간이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자신의 아내에게, 아니, 자신의 피를 나눈 어린 딸에게 이런 끔찍하고 파렴치한 짓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려 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마치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과 동시에 차가운 복수심이 제 혈관을 타고 솟구쳐 올랐습니다. 저는 분노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위였고 한때는 제 소중한 가족이라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끔찍한 괴물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치를 떨었습니다.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제 손녀의 작은 몸에 난 상처를 보는 순간 제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모든 고통과 분노, 절망감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지켜주고 싶었던 가족을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제 복수심은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참고 또 참았던 고통과 분노가 드디어 활화산처럼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아니, 물러설 이유도 포기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목표만이 제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제 딸과 어린 손녀에게 지옥을 맛보게 한 김영준에게
그들이 겪었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뼈저리게 갚아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은 저의 마음에 단단한 돌덩이처럼 박혔고 이제 제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었습니다. 저는 김영준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영준이를 체포했지만 그는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으려 발버둥쳤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모든 것을 부인하며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법적으로 그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저와 미정에게서 돈을 빼앗아 흥청망청 써버린 뒤였고 남아있는 증거마저도 조직적으로 인멸하려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기력한 현실에 저는 한순간 절망했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딸과 손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영준이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저는 복수를 위한 치밀하고 냉철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지난 삶을 건 어쩌면 제 인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하고 처절한 싸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할머니가 아니라 복수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챕터 내통쾌한 복수, 정의의 실현. 김영준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단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로지 이대로 그를 놓아준다면 제 딸과 손녀는 평생 그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야 할 거지라는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더 이상 사법 시스템에만 의존할 수는 없었습니다. 직접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김영준의 죄를 증명할 증거를 직접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의 병원 진단 기록, 영준이가 보냈던 협박성 메시지, 그가 돈을 뜯어냈던 수많은 흔적들 흩어져 있던 과거의 파편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맞춰 나갔습니다. 과거의 모든 대화 기록, 문자 메시지, 영준이와의 통화 녹취록, 그리고 제 한복집에서 영준이에게 건네준 돈에 대한 모든 은행 거래 내역까지 먼지 한 톨 놓치지 않으려는 심정으로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나 무심하게 그의 거짓말을 믿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그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제 한 몸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요. 수소문 끝에 영준이의 또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영준이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하고 심지어 성매매에까지 강요당하거나 연루될 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망설이던 그들이었지만 저는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김영준이라는 악마 때문에 우리 모두의 고통은 영준이의 파렴치한 행동 때문이었으니 함께 용기를 내어 맞서 싸워야 합니다. 저의 진심 어린 호소와 눈물의 그들은 결국 용기를 내어 김영준의 범죄를 함께 고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침묵 속에 갇혀있던 그들의 절규는 강력한 증언이 되었고 제가 모은 증거들은 김영준을 압박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저와 같은 깊은 분노와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이제는 희미하게나마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영준이 과거에 저지른 온갖 사기 행각들과 불법적인 뒷거래, 기록들을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는 여기저기 거액의 빚을 지고 잠적했던 과거가 있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 신분을 사용하며 위장까지 시도했던 정황까지 포착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김영준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어마어마한 돈을 세탁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인맥과 정보력을 동원했습니다. 70평생 살면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며 밤낮으로 김영준의 행적을 쫓았고 마침내 그의 아킬레스건을 찾아낸 것이죠. 이 증거들이야말로 김영준을
이 세상 밖으로 영원히 추방하고 감옥에 보낼 확실한 한 방이 될 것이었습니다. 피가 튀는 복수를 꿈꾸기보다 이 세상의 정의로 심판받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수라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모아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경찰은 제가 건넨 증거물들을 바탕으로 즉시 재수사에 착수했고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던 김영준을 결국 긴급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그의 혐의는 너무나 명확했고 수많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증언과 제가 피눈물로 찾아낸 증거들은 그를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뉴스와 신문 일면에는 김영준의 추악한 범죄가 대서특필되었고 그는 온 국민에게 악인으로 낙인 찍히며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 속보에서 그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박힌 모습을 보며 저는 잠시나마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없이 통쾌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래,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는 믿음이 마침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열린 법정에서 김영준은 마지막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발악했습니다. 거짓된 눈물과 변명으로 재판부를 속이려 했지만 그의 추악한 죄는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제 딸 미정이의 증언, 그리고 저를 비롯한 수많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은 강력한 증거가 되었고 결국 김영준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저는 팽팽하게 긴장했던 몸의 모든 힘이 풀리며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제 딸과 손녀를 지키기 위한 고통스럽고도 치열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야 겨우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법정에서 초점 잃은 텅 빈 눈으로 끌려나가는 김영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너도 내 죄의 대가를 뼈저리게 치러야 할 시간이다.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렴. 그 한마디가 제 모든 복수를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이 모든 지옥 같은 일이 끝난 후 제 딸 미정이는 조금씩 삶의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복집을 다시 시작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과거의 아픔을 치유해가고 있죠. 어린 손녀도 이제는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예전처럼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직 상처의 흔적은 깊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서로를 보듬고 아끼며 새로운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복수는 단순히 김영준이라는 한 인간을 벌하는 것을 넘어 지옥 같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잃어버렸던 우리 가족의 행복과 존엄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을 돌아보면 저를 포기하지 않게 한 것은 바로 우리 가족에 대한 한없는 사랑, 그리고 엄마이자 할머니로서의 책임감이었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는 그렇게 고통 속에서 피어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행복하게요.